안녕하세요.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 이영주입니다. 예, 제가 어제 시간이 있어서 1년 전에 올렸던 동영상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년 전부터 빈약하던 영주TV 응원해 주시고 항상 댓글로 격려의 문자를 주셨던 여러분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항상 초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또 마음가짐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같은 날씨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날씨입니다. 뭐 이제 북송되었던 북한에서 또 정거리 감옥에서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이 굉장히 이런 날에 많이 떠올라서 저에게는 안 좋은 날이긴 하지만 또 오늘도 변함없이 영주 오디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또 힘을 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4화인데요. 3화에 이어서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김정일이 강력한 당 자금 마련을 위한 외화벌이 주문과 제1귀국민들이 애나 헌합이 크게 성행하면서 그들의 위상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그들은 예나를 헌납하고 김정일과 노동당으로부터 노동당 입당, 평양 거주 및 평양 중심부, 고층 아파트 살림집 배정, 중앙기관 외화벌이 사업소 취직 등 북한 주민들이 제일 수건하는 것들을 하사받았다. 이것으로써 그들은 북한의 젊은 세대들에게 외하, N하위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아내는 중앙당 일꾼이 자녀에게는 특히 위험천만한 외화 만능주의 달러 바람으로부터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화에 한해서는 사소한 틈도 없이 단호했다. 아내 박봉실은 김일성, 김정일이 평생 자랑한 참존 인민이 범죄에 당당히 속하는 충성분자였다. 아니, 전사자 가족인 처갓집이 남녀로서 모두가 충성분자들이었다. 나는 1990년대 초에도 가끔 처갓집을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그들이 열을 올리며 토로하는 김일성은 인민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는데 죽일 놈이 중간 간부들이 일을 잘못해서 국가 경제가 이 지경이 되었다느니 지금까지는 핵무기를 만드느라고 인민경제에 힘을 집중하지 못했는데 김정일이 그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고 인민 생활은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느니 하는 따위의 말들을 듣고는 그 근거 없는 믿음의 경외심마저 들었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그리고 노동당에 대한 아내의 충성심은 무에서 유를 창소할 수도 있는 대단한 것이었다. 사실 아내는 주판할 관련 업무, 재정 격리에서는 날고 뛰는 전문가였지만 정치와 시사 같은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흔히 쓰는 말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맹신했고 노동당에 충성했다. 김정일 유일지도체제 확립이 고조에 이르던 1983년 1월 초 아내는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계기로 진행되는 김정일 논문 주체 사상에 대하여 관련 문답식 학습 경연의 단위대표로 나가게 되었다. 아내는 직장 격리일도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는 처지에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않고 문답식 학습 경연 준비에 매달렸다. 나는 아내가 경연 준비에 들어간 첫날 김정일 논문 소두에 나오는 심오하고 다방면적인 사상이론 활동이 고귀한 귀결이라는 그 하나의 단락을 날이 새도록 읽고서도 외우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아예 집에 들어 앉아서 한 해가 다 가도록 문답식 경연 준비를 해도 안 될 걸 하고 조롱 아닌 조롱을 했었다. 하지만 아내는 종래 100페이지 이상이나 되는 문답식 학습 경연 답안집을 모조리 통달하고 경연에 나가서 3등으로 입상했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내가 내게 조용히 물었다. 난 문답식 학습 경연까지 나가는데도 주체 사상이 무슨 사상인지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당신이 좀 쉽게 알려주시오. 도대체 그게 어떤 사상입니까? 나는 아내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 통속적으로 간단히 대답해 줬다.
주체 사상이 무슨 사상인가 하면 사람은 비록 모든 것이 주인이지만 주인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노동당의 영도를 받아야 하며 노동당의 영도를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그 창시자이고 내수인 수령을 신격화해야 한다는 사상이요. 그 말 뜻을 알아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내는 대뜸 진심으로 연신 감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나를 무안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로 쉽게 말할 수 있지? 당신은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요. 이 글을 쓰면서 그때 아내의 모습을 그려보려니 그 순박함에 웃음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때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남편에 대한 아내의 한 점 의혹 없는 신뢰가 가슴 며지게 차오른다. 내가 황장엽 선생의 정치 망명을 준비하던 1996년 말부터 아내는 하루 한시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곤에 차 힘겨워하던 내 모습에서 새벽녘까지 서재 앉아서 생각에 생각을 결심에 결심을 거듭하던 내 무거운 몸가짐에서 분명 심상치 않은 징조를 예감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속 깊은 아내는 내가 평양을 떠나던 1997년 1월 25일 아침에도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당시 황장엽 비서의 정치망명 계획이 그해 4월로 예정되어 있었기에 다음의 만남을 염두에 두고 아내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평양을 떠나왔다. 그리고 그날 북한을 떠난 나는 우리의 정치망명이 불씨로 앞당겨지는 바람에 다시는 아내를 만날 수 없게 되었다. 내 아내 박봉실은 우리의 정치망명이 공포되던 날 자결을 택했다. 순박하고 단순하지만 속대가 여간 아니게 굳은 내 아내는 그것으로써 곧 엄습할 어마어마한 고통과 굴욕과 두려움에 항거하고자 했을 것이며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내가 처절하게 감내해야 할 가장 큰 빚과 살을 저미는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려 했던 건 아닐까. 나는 꼭 그렇게 믿고 싶고 또 믿고 싶다. 그래서 아내는 세월이 갈수록 나를 더더욱 아프게 한다. 2장 사회생활의 시작점에서 출신 성분의 장벽. 내가 북한 공산정권이 규정한 나의 계급적 출신 성분과 그것이 가져다준 사회정치적 장벽을 실감하고 크게 출세하고 성공해서 가문을 빛내야겠다는 야심찬 희망을 접게 된 시점은 의주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원서를 냈다가 거부당했을 때였다. 유년기 때부터 할머니가 자주 들려주시던 의주 유지 신운산과 공부를 많이 한 그 집 자손들 이야기들에서 성공하려면 뭐니 해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나름 판단했던 나는 한글을 깨치면서부터 아버지나 삼촌이 읽던 정치책자들을 조들고 뜻을 알든 모르든 자자구구 곱씹어 읽기 시작했었다. 나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그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 때문이었는지 나는 고급중학교 시절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관련 서적들을 참 많이 읽었었다. 변증법적 유물론, 자본론, 철학의 빈곤, 잉여가치 학설사, 공상당 선언, 레닌주의에 대하여 국제노동운동사, 국제공산당사, 마르크스 엥겔스, 회상집, 레닌 전집, 레닌 해상기 등 그럴만도 한 것이 그 시기 북한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관련 서적들 외에는 딱히 읽을 만한 정치 서적이 거의 없었다. 당시 10대였던 나는 그것들을 읽으면서 마르크스와 레닌이 노동계급이 영도계급이 되어 사회 구성원 모두를 이끌고 착취와 압박이 없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한다느니 개인보다도 집단의 창발성과 지혜를 발동해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물건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공산주의 물질 문명 사회를 건설한다느니 하는 역설들에 깊이 심취되었다. 특히 집단의 창발성과 협력에 의해 발전하는 사회주의 개인의 창발성과 노력에 의해 발전하는 자본주의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읽을 때마다 참으로 지당한 진리라고 내심으로 감탄했다. 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남다른 동경과 학습 열의로 인해서 고급 중학교 졸업반 때는 학교 마르크스 레닌주의 연구 소조 책임자 의주군 민청위원회
정치학 직위의 강사로까지 발탁되었었다. 그런 경력에 대해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나는 고급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더 깊이 연구 학습해서 장차 훌륭한 정치 일꾼이 돼야겠다는 포부를 안고 북한 최고의 대학인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에 입학 원서를 냈다. 그러나 나의 포부와 희망은 다음과 같은 외마디 통지로 졸지에 무너졌다. 김덕훈 동무는 소시민 출신 성분이므로 김일성 종합대학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읽고 배운 공산주의 정치학의 어느 구석에도 없는 소시민 베타 통치로 인해 나의 젊은 10대에 감수해야 했던 좌절과 울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관련 당국의 처사가 공산 정권이 정책이 아닌 마르크스주의의 무식한 개별적 간부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일 것이라는 미련을 마음 한구석에 굳건히 가지고 있었다. 그 후 나는 김일성 종합대학에는 갈 수 없지만 축산대학 같은 데는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 입학 원서를 제출해보라는 학교 당국이 권유를 뿌리치고 먼 친척의 도움으로 사회안전성, 지금이 인민보안성 소속 인민경비대에 입대하였다. 김일성 공산정권이 부조리를 깨쳐준 군복무. 나는 1958년 9월부터 1961년 8월까지 만 3년간 조선인민경비대 제319일 군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했다. 우리 부대의 임무는 사회안전성 소속이 평양감옥과 보통강 임시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수감자들과 일상과 노역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가정치보위부 사회안전성으로부터 분리 독립되기 이전이었으므로 그곳 감옥들에는 많은 정치범들도 수감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나는 군사복무를 하는 기간에 일반 사회에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결코 알아서도 안 될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지켜보고 겪었었다.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은 1945년 11월 신의주 학생 사건 때 소련군에 체포되어 구소련 시베리아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던 정치범들 중 일부가 6.25 이후에 북한으로 이관되어 그 감옥들에 수감되어 있은 사실이다. 그 당시 내가 들은 말에 의하면 그들은 구소련 관련 당국이 시베리아에서의 복역 기간에 사상개조가 되었다고 편결하고 출소시켜서 북한에 돌려보낸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 감옥들에서는 정치범들에게 주 1, 2회 정도 사상개조 정치 학습을 시켰었다. 김일성 족속이 통치 철학인 주체상이 나오기 이전이라 학습 내용은 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였다. 신의주 학생 사건 관련 정치범들은 수년간 구소련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어찌나 지독하게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 학습을 강요당했던지 그것들을 아예 뚝 떼고 돌아왔다. 이 때문에 사회안전성 내에는 그들을 상대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가르칠 이론가나 그것들이 현실 적용 문제를 놓고 논쟁할 만한 수준이 정치 일꾼이 아예 없었다. 그들은 강사들이 김일성과 노동당의 정치 정책에 대해 강의하면 마르크스는 어느 저서에 이렇게 지적했는데 레닌은 어느 연설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식으로 조목조목 반박해서 강사들이 진땀을 쭉 빼놓았었다. 그때 그곳에 수감되었던 1945년 11월 신의주 학생 사건 관련 정치범들은 1959년 말 김일성이 특별교시로 신설된 18호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로 이관되었다. 그 후 그들이 출소했다는 소식은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 젊디 젊은 10대에 공산당을 반대하는 데모를 여러 번 다니고 단 한 번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평생을 구소련 시베리아 수용소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고역과 학대를 당했을 그들의 비참한 운명은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나는 군사복무 기간에도 똑똑치 못해도 출신 성분이 좋아서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 쉬 추천받아가는 사람,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어도 출신 성분 때문에 해마다 출세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제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는 무지렁이 농부가 6.25 때 지한대에 땔감을 해준 제목으로 잡혀와서 조속으로 구타와 경멸을 당하다가 스스로 자결하는 기막힌 모습도 보았다. 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직접 겪고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김일성 정치를 불신하기 시작했고 노동당의 계급정책을 하나하나 되씹으면서 소시민 출신인 내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꼭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서 마르크스주의와 김일성 정책의 진실을 알아내야겠다는 반발심을 더더욱 굳히게 되었다. 나의 군복무는 3년이 되는 해 독재기간 대여를 계급적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로 꾸릴 것에 대한 김일성 교시가 내려오면서 끝이 났다. 나는 소시민 출신이라는 계급적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군사복무를 정말로 열심히 했다. 항상 동료들보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주변 청소와 정리정돈을 거의 도맡아 했고 정치학습과 군사훈련에서도 언제나 단연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소름이 끼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북한이 김일성에 의해서 생겼을 때부터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고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가 생겼다는 사실, 그리고 10대 공산당을 반대했다는 단 한 번의 이유로 평생을 정치범 감옥에서 죽어갔을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갑자기 가슴이 이제 먹먹해집니다. 북한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나라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나라임을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빌어보겠습니다. 이영주였습니다.